첫 번째 책, 건강하고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초로서 양육에서부터 교육, 그리고 그 교육의 결과로서 어떤 발전을 위한 발명과 특허, 국가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한, 그리고 뭐 발명과 특허는 사람들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나 기구를 만들어 왔죠. 문명을 만들어 왔죠. 그래서 그 특허를 가지고 또 어떻게 특허를 잘 내야 되고, 시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팔아야 되고, 그것이 뭐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관한 부분, 삼성과 애플이 소송을 걸었을 때 문제가 됐던 거 있죠.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그 디자인 어떤 권리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도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뒷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Q&A, 디자인 상표 추론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디어의 권리는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질문,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특허 이렇게 Q&A까지 아주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두껍죠. 그래서 저는 이 나라의 건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제가 처음으로 소개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작가로서의 명예를 걸고 이 책을 처음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그래서 문춘호 변리사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스치는 생각이 특허다. 스치는 생각을, 아이디어를 어떻게 잘 잡아서 그것을 경제적인 결과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책임과 동시에 스치는 생각을 잡을 수 있는 능력, 또 생각이 스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교육, 창조적이고 창의성이 넘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란 무엇일까까지 고민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이렇게 많은, 이걸 뭐 태그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은 깃발을 단체는 참 드물어요. 드문데 좋은 내용들이 참 너무나 많고, 40페이지를 보면은 그 매슬로우 있잖아요. 그 역구 5단계설로 유명한 매슬로우가 있는데, 그 매슬로우의 그 인간의 욕구에 대한 것을 8단계로 얘기한 다음에 그것이 특허라든가 발명, 창조성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까지도 얘기를 해놓은 상당히 교육적으로도 깊이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심리, 그 창의성이 살아날 수 있는 심리는 어떻게 발달하는가, 그런 거를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 플랫폼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플랫폼은 어떤 예술에서의 장르와 비슷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미래를 열어갈 중심학문. 중심학문은 인문학 쪽에서는 문화인류학하고 예술, 자연과학 쪽에서는 양자물리학, 진화생물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세포생물학하고 미생물을 연구하는 세포생물학이 미래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 신입사원, 대학 신입생을 뽑는 면접관들이 3초 만에 상대의 75%를 간파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변리사 얘기는 뭐냐면, 발명가들을 만나보면은 벌써 그 모양에서, 그 눈빛에서 그 사람이 창의성을 잘 발현하도록 길러졌는지, 살아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척 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창의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성인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전반부를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이제 좀 낭독을 좀 해드리자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정치도 사업도 특허 전쟁터다. 그러니까 정치도 하나의 특허 전쟁터다. 그러니까 이 특허를 다른 말로 지식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누가 먼저 발표했느냐, 어떤 창작물을 누가 먼저 발표했느냐에 따라서 그 저작권이 그 사람한테, 그 작가한테 주어지게 되는데, 정치인이 어떤 구호를 외쳤을 때, 복지국가다, 창조경제다, 경제민주화다, 그런 구호를 외쳤을 때 그 구호를 먼저 외친 사람이나 그 정당이 거기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사람이 하면 표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표절.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그 대구시에서 있었던 대구시를 창조아트 시티로 바꾸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어떤 대구시에 있었었던 그런 사례도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 잠깐 읽어보자면 이제 읽어볼게요. 경제민주화와 복지, 빨간색은 전통적으로 야당과 진보당의 핵심 공약이고 대표적인 상징이었다. 그런데 눈치 빠른 누군가가 여당 후보의 입에서 그 두 단어가 먼저 나오게 했고 빨간 옷을 입도록 작전을 짰다. 로고도 빨간색으로 만들었다. 대선 이후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야당은 급박한 선거전에서 가장 중요한 상표권과 트레이드 드레스를 뺏긴 꼴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트레이드 드레스는 색깔, 크기, 모양, 그 고유의 디자인, 그 특성을 나타내는 디자인입니다. 이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고 애플이 그 삼성을 고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삼성이 조금 아마 배상금을 얼마 줬는지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요. 줬거나 줘야 하거나 할 겁니다. 지금 상황이. 자, 영업비밀과 전통적 지식, 트레이드 드레스와 초상권은 특허법에서 신지식 재산권에 해당한다. 유명인의 초상권과 목소리, 이미지, 이름과 별명은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 앞으로도 정치권은 신지식 재산권의 선점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네, 정치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 제가 그래서 국가의 어떤 발전을 위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애플, 삼성 얘기가 좀 나오죠. 애플과 삼성의 특허 전쟁을 경험 삼아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앞으로의 특허 전쟁에서 디자인권이 점점 더 강하게 보호된다는 사실이다. 인간 친화적이면서 미래학적인 요소를 고려한 디자인의 예술적 가치가 원천 기술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읽어주고 싶은 부분을 또 보자면, 사실 다 읽어주고 싶습니다만은 한 10분 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 내로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제 이 영상의 브랜드는 제가 책소남으로 정했어요. 책을 소개해주는 남자, 또는 책을 소중히 읽어주는 남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이 책의 그 서문하고 에필로그를 읽어보면은, 후기를 읽어보면은 유태인들의 하브루트와 후추파, 그리고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강조했던 경영에서의 바벨 전략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바벨 전략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기는 좀 책을 직접 참고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주시고요. 후추파 정신의 7가지를 좀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후추파 정신이라는 건 어떤 도전 정신 같은 거죠. 기업가 정신. 형식을 탈피할 수 있는 용기, 권위를 탈피할 수 있는 용기,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뭔가를 융합해서 자기 전공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나 용기, 위기를 충분히 감수할 수 있거나 실패를 해도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끊임없이 실험을 통해서 실패를 감수하면서 성장을 추구하는 그 정신, 그 다음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난관에 흔들리지 않는 끈기, 그 다음에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나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인내심, 이런 것들이 후추파 정신을 이루는 7가지 요소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발명을 해서 특허를 내고 기업가로 특허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이런 정신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뭐 창조력에 창조성이 생기려면 아까 그 앞쪽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8단계와 창조성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24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창조력을 만든다는 거, 아이들의 창조성 또는 국가의 창조성을 만드는 6가지 C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Culture, Character, Convergence, Communication, Curiosity, Challenge. 발음 좀 약간 구리죠, 발음이. 네, Culture, 문화가 일단은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문화여야 된다는 것이고, Character, 그 개인의 인간성이 후추파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좀 전에 소개했던. 컬처에서는 이제 이 문화에서 그 하브루타, 서로 짝지에서 대화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디베이트를 하는, 논쟁을 하는, 자기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방송이 우리나라 TV에 좀 자주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런 디베이트의 문화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후추파 정신이 있는 캐릭터, 그 다음에 융합, 컨버전스, 소통, 커뮤니케이션, 큐리어시티, 호기심을 유지하는 그런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이 많아져야지 그 나라는 다양성의 문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큐리어시티하고 컬처하고 캐릭터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하고 이 챌린지까지도 연결이 되네. 챌린지, 도전 정신, 후추파 정신 연결이 되고, 커뮤니케이션과 컨버전스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만이 융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큐리어시티를 존중해주는 컬처가 돼야만이 그 나라의 구성원들이 그 챌린지하는, 도전하는 캐릭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창조성의 6C입니다. Curiosity, Challenge, Character, Culture, Convergence, Communication. 네. 이제 끝으로 읽어주고 싶은 부분은요. 제가 사실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주는 부분이요. 이 책에서 한 2-3번째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진짜 핵심은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출판사를 배려하는 것이죠. 약 2번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읽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인문학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좀 별로입니다. 제가 이게 각본을 짜지 않고 책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다 읽어보고 소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부분 좀 읽어볼게요. 이 부분은 읽는다기보다는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국에도 한글을 쓰는 소수민족이 있잖아요. 그걸 조선족이라고 하죠. 조선족. 그래서 중국이 동북공정, 그 역사, 고구려의 역사와 발해의 역사를 자기들의 변방의 역사로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동북공정인데,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도발 뿐만이 아니라 언어학,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이 지금. 그래서 중국이 이 한글을 인터넷에서
이용하는 방식에서의 특허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한글 궁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글 궁정. 동북 궁정이 있고 동북 궁정과 함께 또 한글 궁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랑도 자기의 그 노래로 중국의 노래로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한글 자체도 그냥 물론 그래 세종대왕이 만들었고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어떤 신미대사도 거기에 역할을 많이 했지만요. 만들어졌지만 자기 민족이 자기 그 중국 내에 있는 민족이 쓰는 그냥 언어의 하나라는 것이죠. 한글이. 그래서 얼마든지 그 한글을 이용해서 특허를 내고 인터넷과 모바일 상에서 그 한글이 뭐 발음 기호로 쓰인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코드, 부호로 쓰이는 데 있어서 중국이 먼저 특허를 내겠다라고서 그 한글 공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 책의 이제 Q&A 직전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문화를 걱정하고 우리나라 구성원의 그 창의성을 걱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시제품으로 만들고 그 시제품을 시장성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진입장벽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에서 굉장히 그 어려운 점이 뭐냐면 회피 설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회피 설계를 많이 연구하죠. 그러니까 상대 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 그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왜? 상대 기업의 특허를 우리가 쓰게 되면은 로열티를 줘야 되니까 로열티를 주지 않고 그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이걸 연구하는 게 회피 설계를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회피 설계로도 해결이 안 되는 특허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천 특허라는 겁니다. 원천 특허. 그래서 MP3 특허가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그 황 사장인가가 그 낸 건데 그게 어찌어찌 해가지고 미국으로 팔려가서 그 MP3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아이리버 쓰면서 그래서 연구가들이 약 3조 원의 피해를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창조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이디어와 기술, 그 특허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해요. 안목. 그거는 대통령도 그렇고 각 가정의 가장도 그렇고 회사의 사장도 그렇고 어떤 특허가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특허에 예를 들어서 특허에 인정해준 기간 2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특허가 1, 2년 쓰이고 사라지고 뭐 5년 쓰이고 사라지고 이러는데 정말 원천 특허, 표준 특허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계속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특허를 알아볼 수 있는 눈, 이 눈은 전 국민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심정이고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한 두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을 읽어줬는데 어쨌건 이 책은 일단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창업지망생, 경제경영증에 있는 사람들, 특허로 뭔가를 대박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식이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디서 경쟁력을 얻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냐. 그럼 역시 창의성하고 특허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가정과 국가의 행복을 위해서 이 책 한 권쯤은 가정에서, 모든 가정에서, 모든 회사에서 사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진심으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네, 이 책 소개 끝내겠습니다.